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규모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을 통해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에 참석해 대규모 전방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며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우세, 화력 다각화 실현을 강조하고 특히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인도된 무기 체계는 사거리가 110km가량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되며 조만간 한국과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전력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대는 바퀴가 6개 달린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으며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한 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들 발사대가 모두 전술핵 미사일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을 통해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큰 부담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투발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화하면은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그만큼 이것을 막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북한판 맞춤형 확장 억제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은 하반기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한식 대응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전술핵 투발 수단을 전방 지역의 재래식 부대와 결합해 위협을 주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화성 11라와 같은 핵 투발 수단을 전용 군단에 배치함으로써 핵 그림자 전략을 실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한미 CNI는 더욱 강화돼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제 한반도 핵경쟁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다양한 핵무기를 운용하게 되면 운용 유지와 군수 보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북한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다수의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밝히고 또다시 대남 위협을 이어간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ould encourage North Korea to discontinue taking provocative and unproductive steps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한민국과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해 최선의 관여와 침략 억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 등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4일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무기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이 진행됐다며 중요 군수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가 북한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큰 비 피해를 입은 북한이 한국의 지원 의사는 무시한 채 러시아의 지원 발표에만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인도주의적 요구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ur thoughts are always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they are with the people of any country around the world when they suffer a humanitarian disaster. And whatever differences we have with any government, those are not differences with the people of that country. And so we would hope to see the humanitarian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ddressed.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국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 의사에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오히려 한국 언론의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 관련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지원 의사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것이라며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미한일 3국의 안보협력 제도와 조치를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국무부가 북한의 예고 없는 도발과는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양국과 미한일 3국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활동과는 달리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훈련의 날짜와 활동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및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이를 비난하면서 3자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영내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워싱턴 포스트지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는 영내를 넘어선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접근법을 변화시켰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영내 국가들과의 양자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다자 중심의 외교 협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우리는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상 위협 행위에도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상원의회 지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한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외교 공간에 대한 비전 투원 대피 작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기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5일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 USAID와 UN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616억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나라인데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올해에도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세출위원회는 또 유사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근무하는 미국 외교공간 직원들의 대피작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세가 증가해 수만 명의 미국 외교관 및 시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각각의 미국 외교공간에 대한 비전투원 대피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o I'm glad this committee is once again working to produce and pass funding bills that will make people's lives better, address challenges that we are facing, and invest in our country's future. 앞서 하원이 지난 6월 통과시킨 국무지출 법안은 총 517억 달러 규모로 북한과 관련해선 상원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본회의 심의 및 표결 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의회가 베네수엘라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한 것을 규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카롤루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마두로 현 대통령이 각종 부패와 불법 행위의 주범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마두로 정권은 미국 법률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여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대사관을 설립하고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유사하게 대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이 모든 종류의 폭력을 통해 야권 지도자들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협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규탄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 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가 승리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이신화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최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 전 대사는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당사국이자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 할 한국이 주도할 사안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나라 안팎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와 자원을 전용해 불법 무기를 만드는 행위, 또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 목록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면서 미한일 3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후임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 안팎에서 독립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국가들 간 고조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G7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영내 광범위한 충돌을 촉발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의 보복적 폭력의 파괴적 반복을 영구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긴장을 낮추며 사태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의 강력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G7 외무장관들과 전화회담을 하고 중동 지역의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관련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주요 주가가 5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 언론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요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주가는 이날 4,451.28포인트 폭락하며 직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31,458.4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당시 낙폭이었던 3,836포인트보다 큰 곳으로 이로 인해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와 니케이 선물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오후 한때 발동됐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오늘 전장 대비 234.64포인트 하락한 2,441.55의 거래를 마쳐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한국 증시도 이날 오후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가량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타이완 증시도 8%, 싱가포르는 5% 넘게 하락했으며 홍콩과 상하이,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대폭 인하 전망 등으로 인한 엔화 대비 달러화 약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 전투기가 배치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제공한 F-16 전투기에 1차 인도분이 도착했다고 확인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F-16을 실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서방국들의 F-16 지원을 촉구해왔으며 이에 미국 등은 50여 개국 국방장관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에서 회의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6은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유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F-16 배치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인도 CNN 뉴스 18 방송은 5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떠나 인도 동북부 아갈르탈라에 도착했다고 전했고 와커 우스 자만 방글라데시 육군 총사령관은 방송 연설을 통해 곧 임시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4일 하루 전국적인 시위가 펼쳐지면서 최소 91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정부 정책은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들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최근 다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재도입 조짐이 나타나자 대학 졸업생 등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방글라데시 국무부는 지난 2007년 비슷한 시위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과도 정부를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